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저희가 촬영을 하는 건데 네네. 우리 여러분들은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을까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다들 이거- 이제 열심히 사시는 분들만 네. 이 채널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추석 때 많이 걷어들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추석 연휴가 좀 길기도 했고 네네. 사실은 오늘 내일도 출근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징검다리 또 휴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틀만 휴가를 내면 일주일을 쫙 쉬어가지고 네. 한 9일 가까이 네. 놀게 되는 이제 휴가를 맞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하고 내일은 음. 법원에서도 기일을 거의 안 잡았어요. 그렇죠. 네. 저희는 하지만 음. 우리 법무법인 안심은 네. 슬로건처럼 네. 쉬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의뢰인분들이 추석에- 이제 안심할 때까지 네. 저희는 계속 뛰죠. 당연하죠. 저도 네. 추석 때 지금 수임해 놓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바로 오늘 선임서 나가고 또 조사할 거 잡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저- 송재성 변호사님이 네. 오늘 네. 새벽같이 아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왜 얘기해봐, 이거 그러면. 얘기해? 얘기해봐. 네. 어. 오늘 새벽같이 네. 충청북도 경찰청에서 조사가 예정되어 예. 있어가지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네. 한 절반 이상을 갔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저기 봐서 이게 또 변호사한테 연락하면 너무 좀 말하기 민망했는지 음. 의뢰인한테 연락이 갔어요. 당사자한테 바로 갔구나. 네, 또 조사가 당연히 당사자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사 참여는 네. 변호인과 당사자가 둘 다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연락이 와가지고 급하게 출동이 걸렸다. 응. 그래서 조사 일정을 미뤄야 되겠다. 네. 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급하게 또 경찰관한테 연락을 했죠. 응. 의뢰인한테 연락을 받고 응. 또 연락을 했어. 응. 아, 웬만하면 경찰관인들 또 조사 일정을 잡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할 때 변호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안 그러면 연락이 이중이 돼. 왜냐면 변호사한테 연락을 주면 빨리 연락을 받고 의뢰인한테 맞아요. 연락하면 끝나. 그런데 의뢰인한테 연락이 하면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연락을 받고 또 경찰관한테 연락을 드리고 맞아요. 또 경찰관하고 회신 받아가지고 의뢰인한테 또 연락을 줘가지고 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회신을 줘야 되니까 이제 네. 두 번, 세 번 일이 되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네네. 경찰분들하고 이제 변호사하고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찰분들은 음. 사실 변호사를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얘기를 하면 뭔가 클레임도 많이 들어오고 자기네들이 법률적으로 딱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변호인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변호인한테 직접 얘기하는 걸 좀 꺼려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출동을 걸려서 조사 일정을 미뤄야 된다. 네. 이게 급하게 출동 걸렸을 때 조사 일정을 미루는 건 뭐 어쩔 수 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해해요. 어. 그러나 음. 출동이 걸리자마자 연락을 주셨어야지. 조사 일정에 이제 차질이 없도록 네.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네. 2시간을 넘는 거리를 달려가고 있는데 네. 중간에 연락 주시면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꽤 자주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덜덜덜 떨면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맞아요. 되는 거예요? 뭐 유리해요, 불리해요? 온갖 질문을 다 해요. 그렇죠. 뭐가 유리하고 불리하게 뭐가 있어? 죽동 걸려가지고 왔는데. 하지만 뭐 오늘 같은 이제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네. 첫 번째 네. 경찰관님께서는 출동이 걸렸다 네. 싶으면은 네. 의뢰인이나 이제 조사 참여하는 변호인한테 재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 좀 미리 알고 음. 2시간 거리가 되면 출발 안 하잖아요. 음. 예를 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갔다 오셨잖아요. 1시간 10분 거리를 가다가 양지아이 씨 지나가서 가고 있는데 연락을 받아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돌렸어요. 아이고야. 아주 그냥 차가 빼곡하게 막혀 있는데 거기 중간에서 5km를 더 달려서 유턴을 하는데 네. 짜증이 많이 나요. 그러면-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30분 어. 남았는데 네. 거의 도착했어. 네. 거의 도착했는데 유턴해서 돌리고. 근데 사실 그러면 네. 나중에 조사에 네. 우리한테 이점을 주나? 모르겠어요. 네. 뭐 경찰관들 뭐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드물죠 사실. 근데 사실 네. 이게 변호인이나 피해자 쪽에서 네. 반대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을 줬다. 음. 이러면 잘못하면 구속되거든요. 그렇지. 뭐 자기들이 잡은 날짜에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음. 뭐 구속영장 그렇죠. 신청서에 그냥 빼곡하게 써가지고 영장 쳐가지고 영장 실질심사까지 맞아요. 보내버리는 네.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는 경찰관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미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피의자 내지는 변호인의 사정에 따라서도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서로 간에 이제 대화하는 것도 매끄럽게 해야 되고 맞아요. 그 영장 치는 것도 조심스럽게 쳐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급하게 이제 경찰관님께서 미루셨을 때 예. 속에서 뭐 부글부글 끓지 짜증 나고 그러십니까? 음. 같은 팀에 혹시 다른 경찰관님께서 조사는 안 되겠어요? 네, 될 수 있는 한 지금 뭐 절반 이상 왔는데 네. 조사를 한번 진행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한번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 팀이 전부 다 철저한다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아주 어금니를 앙당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사 일정 다시 잡으시죠. 뭐 경찰관님께서도 젠틀하게 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사 일정 한번 보고서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끊었어. 이게 사실 항상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건에서 이제 의리다 보니까 네.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사실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뭐 약간 이런 식이 많고 저희가 진짜 뭐 하나 바꾸려고 하거나 뒷전에 먹으려고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지. 우리는 그죠? 참 정중하고 네. 막 의뢰 입장에서 막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조사 일정을 미루거나 네. 다시 잡고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지, 같아요. 우리는 사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광수대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청 사건, 음. 지방경찰청 사건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사건 발생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거기에 현재 있지도 않고 그 다음 피해자의 주소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에서 사건이 게시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나 이제 뭐 광역 수사대, 네. 마약 수사대, 경제범죄 수사대, 네. 뭐 이런 수사대 붙은 애들이 약간 관할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수사를 개시해가지고 이 사람은 서울 사는데 맞아요. 갑자기 부산에서 조사를 맞아요. 한다든가 갑자기 뭐 강원도에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음.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우리도 관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 관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관할이 있으려면 범죄가 거기서 발생을 하던가 아니면 피의자 피고인 주소가 거기던가 아니면 피의자 피고인이 현재 거기에 있던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사실 광수되는 거 신경 안 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사실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네? 우리 근데 그런 사람 꽤 있잖아. 그렇지. 한 번은- 문제 삼을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삼아야 돼요. 이게 관할이 안 맞거든요. 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범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혹은 자백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피의자 입장에서 굉장히 읍소를 하고 수사기관의 비위를 맞춰야 돼. 네.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특별히 없지 뭐. 이의제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송 신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조사 촉탁 신청 같은 거 안 하고 이거 원하는 대로 다 맞춰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범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그 원하는 지역에서 다 받았어. 그런데 뭔가 경찰관이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뭐 이송 신청이라던가 조사 촉탁 신청을 하고 경찰관하고 연락을 해서 조사 장소를 어디로 할지 조율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저도 네. 추석 직전에 그 전주에 부산에서 이번 주에 무조건 와야 된대. 아, 아니 근데 슬프다. 그러면 나는 지금 귀성길을 한번 갔다 오라는 얘기인가? 두 번을 갔다 와야 되지. 원래 추석 때도 갔다 와야 되고 그 전에 이제 겹칠 조사하기 위해서도 갔다 와야 되고. 심지어 사건이 부산에 있어요. 네. 지금은 KTX SRT 표도 안 잡혀. 그렇지. 네? 뭐, 어떡하라는 거지? 무조건 이제 운전해서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럼 귀성길을 가라는 거? 왕복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이 방송을 킨 거예요. 저는 실제로 첫 번째. 이거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 구속 사건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 경찰은 무조건 오래.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 의뢰인을 막 조져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의뢰인한테 연락받지 마라. 내가 연락하겠다. 그렇지. 라고 해가지고 대신 싸우죠.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구속된 것도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조사 날짜는 협의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니 귀성길에 오라는 거야 뭐냐 지금 네. 되지도 않는데 나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일정 자체가 꽉 차 있어서 안 된다 시간이. 그렇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네. 다음 주에 미뤘습니다. 네. 잘하셨네.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무턱대고 맞춰주다 보면은 그렇죠.
또 딱 그 조사 일정하고 뭐 조사 일정 잡은 날짜로부터 조사일까지가 너무 짧아가지고 충분한 준비도 못하고 가서 막 어버버 하다가 맞아요. 경찰이 막 불이 타. 그러니까 예상하기 어려운 막 자료들을 들이대면 또 의뢰인들도 흔들려가지고 맞아요. 막 자백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도 막 자백한다거나 네. 아니면 본인에게 인정되지 말아야 될 범죄 사실의 요건 사실들 막 뭐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아, 네네 뭐 경찰관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막 인정해버리는 음.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충분한 네. 시간을 갖고 조사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죠? 실제로- 이미 수사니까요. 실제로 강제 수사 아니잖아요. 이 경찰 수사, 검찰 수사는 기세예요. 음. 지금 우리 기생충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몇 번 문제를 풀다가 막 절고 이러면 안 돼. 네. 그냥 처음부터 쭉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려면 네. 경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막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음. 어버버버버 하다가 맞으면 안 돼요.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협의해서 가능한 도민에서 맞춰야지. 그렇지. 그런 걸 또 준비하려면 네.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럴 때 무조건 경찰관이 오늘 연락해서 내일 조사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의뢰인분들은 항상 멘탈이 털려있기 때문에 맞아요.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아,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꼭 가시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거 사실 맞춰서 가야 됩니까? 심지어 네. 경찰관과 우리 의뢰인이 마치 이제 같은 편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이 후달리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이미 수사면은 수사기관, 의뢰인, 그리고 변호인까지 일정을 정확히 맞춰서 조사를 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스무스하게 그렇게 되는데 경찰도 이제 어떤 의도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인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기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세가 중요하다는 거지. 맞아요. 특히나 이제 일부라도 부인하거나 전부를 부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 대응에 준비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나는 너무 억울하고 한장할 것 같은데 내일 당장 가서 내가 억울함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사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감정만 당당해. 토해내고 오는 거지. 그렇지. 네. 짧은 시간에 진짜 수사 단계에서 무죄 의인이 혐의 없으면 받을 수 있는데 조사 한 번 잘못 받아가지고 어버버 되다가 조서 잘못 작성되잖아? 그거를 또 한 포인트로 해서 조사 맞아요. 한번 또 봐야 돼요. 맞아요. 실제로 이게 경찰 조사나 이런 것들 왜 중요하냐면 항상 사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초동 수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죠? 초반에 조서에 잘못된 내용 담기잖아? 네. 그럼 유죄로 가는 그 필요차 네.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거는 중간에 바꾸려고 해도 계속 조서에 그게 남아요. 음. 너 초반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왜 지금 입장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계속 이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 질문 나오고 조사 또 나오고 조사 또 받고 또 조사 일정에 또 불참하잖아? 그렇죠. 구속영장 심 열장 실질심사 받아야 맞아요. 돼. 난리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미 수사면은 적절하게 잘 조율을 해서 조사 대응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에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갑작스럽게 조사기일이 연기됐을 때 네. 100이면 100 다 피의자들 물어봅니다. 아 이거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시원하게 한번 드리세요. 갑작스럽게 조사기일 연기됐을 때.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그렇지. 유불리를 따질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 지금 출동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조사기를 빌었어. 이게 무슨 유불리하고 상관이 있어. 그렇지. 그런데 실체적, 내용적으로는 네. 유불리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절차적으로는 우리한테 좋은 거지. 경찰관이 우리한테 신세를 한번 진 그렇지. 거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기름값과 시간을 써가면서 그럼. 달려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출동이 걸려가지고 조사를 못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 조사는 또 우리가 원하는 좀 시점에 좀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도 기세 있게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네들이 사실 상적을 봐도 우리가 한번 절었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또 한 말씀 좀 드세게 할 수가 있지. 아, 그렇지. 그때 다 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근데 또 우리 같은 시간은 팀에 한 분만 남겨서 조사를 했더라면 네. 그 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데 사람 하나 남길 수 있거든. 그럼 남기려고 하면 왜 못 남겨? 그럼. 한 팀이 한 적어도 대여섯 명은 되거든. 적어도 대여섯 되는데 한 명 그 뭐 그냥 돌아가도 막말로 남았을 거야. 어. 왜냐면은 또 이제 커맨드 센터에서 그걸 보고 연락을 하고 전달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니까. 테란이에요. 그런 거죠. 어쨌든 근데 저는
음모론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출동이 안 걸렸을지도 몰라요. 왜요?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다른 일정이 생겼을 수 있지. 아, 그렇지. 그런데 뭐 예를 이제 들면은 그게- 진짜 뭐 청에서 경찰청에서 뭐 누구 퇴임식을 한다든가 이럴 수도 아니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진짜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그러면은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거짓말했으니까 경찰을 구속할 수 있을까? 안 되지. 그렇지. 왜냐하면 죄형 법정주의니까. 농담입니다. 이게 사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죠? 이게 사기는 아니잖아요. 사기가 될 수도 있지. 이익을 얻었잖아. 무슨 시간적인 재산상 이익. 이익은 아니잖아요. 시간적인 이익은 재산상 이익 아닙니까? 그럼 한번 고소해 보세요. 아니 뭐 어쨌든 오늘같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연기된 경우에는 보통은 실체적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유불리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근데 절차적인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원하는 시점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절차적인 면에서는 유리하다. 맞아요.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사실 절차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급하게 조사기일이 연기됐을 때 덜덜 떨면서 아 이거 어떡해요.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뭐 불리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덜덜 떨면서 있으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전혀 말씀드리는 없습니다. 겁니다. 네. 그죠? 네. 또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조사는 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쪽에서 한번 신세를 줬으니까 우리가 기사를 탄 거야. 오히려 조사 일정을 충분히 뒤로 쫙 잡아가지고 네. 그 사이에 뭐 할 시간을 거다 갖고 하고. 뭐 준비할 거 준비하고 요거 준비할 거 준비하고 의견서 미리 제출하려면 요거 준비해서 제출하고 한 다음에 조사를 받더라도 뭐 크게 무리함이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송 변호사님이 갑작스럽게 조사 가다가 음. 빠꾸한 그거 자체만으로도 네, 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길바닥에서 2시간을 버렸으니까 이런 내용이라서 나와야지.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면은 이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나 급하게 연기된 분도 있으실 텐데 꼭 참고하시고 네. 혼자 막 덜덜 떨면서 막 그 뭐 마음 졸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경찰관에 전화해서 민중의 지팡이들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몽둥이 아니에요? 응? 마동석이 몽둥이라던데. 민중의 몽둥이가 어쨌든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경찰 조사를 예정하고 있으신 분들은 네. 꼭 참고하시고 네. 그 참여하시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